네, 안녕하세요. 옛설의 진행을 맡은 MC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옛설의 첫 시간이니까 두 분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보분석팀을 총괄하고 있는 예보분석팀장 김성묵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저는 초단기 예보관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대변인실에서 통보관 역할을 맡고 있는 박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예보관님들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 볼 건데, 예보관이라는 직업이 일상생활에서 와닿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보는 블랙박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블랙박스? 네, 원래 블랙박스라는 게 항공 기록 장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지만 사실상 사고가 나고 오픈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게 사실 블랙박스잖아요. 그쵸. 저 예보관들이라는 사람들의 업무나 일들도 어떻게 보면 그 베일에 좀 쌓여 있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한은 도대체 예보관들이 슈퍼컴퓨터로 게임을 하는지, 네,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뭐 예보를 주사위를 굴려서 내는지, 네, 그런 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네요. 네, 의도하지 않은 신비주의입니다. 네. 정말 예보관이다라고 하면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베일을 오늘 한꺼풀 벗겨드리려고 예보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우선 이 예보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보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인터넷이나 앱들이 좀 발달하면서 일반 국민분들도 외국의 모델, 수치예보 모델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모델들을 다 보고 검토를 해서 뭐 어떤 날은 A 모델이 잘 맞고 어떤 날은 또 B 모델이 잘 맞고,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보관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지식과 경험, 노하우들을 더해서 예보를 사실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0년도에 천리안 위성을 저희가 띄우면서 이제 기상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고요. 또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또 킴이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또 수치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것들을 국민분들 많이 아실 텐데, 기상 분야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 외국의 기상 예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예보가 어느 정도로 정확한 편인가요? 실제로 정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예보 평가 지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확도만을 놓고 본다라면 외국 선진국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확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도요? 글쎄요, 그래도 반은 맞을 것 같은데 한 50에서 60% 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90%를 조금 넘는 그 90%요? 수준. 네, 그 수준인데, 실제로 90%는 거의 다 맞는 건데? 맞아요. 일기예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올 때 내가 있는 내 지역에 내 시간에 비가 와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비가 안 왔다, 그 시간에. 그러면 틀린 거지만,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들이나 비 오는 것들은 워낙 국지성이 강해서 다른 지역에 조금 틀린 시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상청에서 해소하고 어느 정도 그 자세하고 정확한 일기예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감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예보를 낼 때 아주 정확하게 특보나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시군 단위로 5km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막 예보를 내어주는데, 우리 예보관들이 영국 예보를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소비자가 영국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이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한 기대 수준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상 예보의 수준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게 수준이 높으니까 같이 기술도 발달하는 그런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예보는 비가 오는 거 말고 왜 맑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도 다 예보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기상학이나 대기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맑아요, 밖이. 맑은데 그쵸. 네, 오늘 다행히 네네, 맑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어떤 강풍에 휘말려서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상청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맑은데 오늘 오후에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 맑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정보를 드리고 네. 이제 국민분들의 레저나 어떤 여가 활동을 저희도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맑다는 거를 예측하는 것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여겨주실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그쵸.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맞았을 때는 까먹고 틀렸을 때만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예보에서 예보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빗방울 예보라고 있어요. 강수량을 기록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비지만 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비를 예보를 하는데 흐린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겠다.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다 하는 이 예보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어렵다. 그러다 네. 갑자기 폭우 쏟아지면 그럼요. 또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 경계점에 있는 예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흐리다라고 예보를 하면 그 비가 안 떨어지면은 맞는 거지만 비가 떨어지면 틀린 예보거든요. 그럴 때가 실제로 정말 예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그 지형이 예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예보가 좀 어려웠을 때 미국의 석학이 되게 유명하신 석학이 와서 네. 저희 청에서 계시면서 예보들을 좀 선진화하는 업무를 맡아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분도 인정하실 정도로 복잡하고 정말 어렵다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면적의 70%가 산지고, 맞아요. 산이 많죠. 네, 게다가 그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그 공급원인 소스 물이 삼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도여서. 네, 급격하게 날씨가 좀 변화한다거나 또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다반사입니다. 이게 뭐 국지성 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비가 내릴지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보관들은 팝콘을 튀기는 거나 어떻게 물을 끓이는 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팝콘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팬에 옥수수 알갱이들을 넣고 이제 버터도 좀 바르고 소금도 좀 뿌리고 뚜껑을 다 덮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가열을 이제 쉐킷쉐킷하면서 하면은 팝콘이 될 거라는 거는 알아요. 그쵸. 자, 중부지방에 비가 올 포텐셜은 충분해요. 가열도 되고 있고 수증기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중부지방 중에서 어느 알갱이가 터질 것인가? 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이렇게 튀어오를지. 네, 맞습니다. 물을 끓일 때도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이제 보글보글 할 텐데 자, 이 냄비라는 지역 안에서 어느 곳이 끓어오를 것인가, 뽀글뽀글 할 것인가를 사실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은 과학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진짜 저도 날씨가 뭔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 기상청을 솔직히 좀 마음속으로 욕한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어떠셨어요? 예보관들이 집에 가면 일기예보를 집에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요? 그래서 딸이나 아내나 뭐 나가서 비 맞고 오면 저한테 네.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게 회사에서 했었던 그런 일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집에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고 예보관들이 집에 가면 어느 정도 좀 과묵한 스타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가방에 항상 우산 가지고 다닙니다. 아, 정말요? 비 맞으면 안 혹시 되기 때문에. 몰라서. 네. 아. 또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어떤 비난에 대해서 네. 이제 당직을 쓰거나 저희 청으로 민원 전화가 온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직접 받으세요, 전화를? 네네 직접 받아서 물론 콜센터가 생겨서 그쪽에서 업무들을 많이 담당해 주시지만 네. 저희 쪽으로 직접 오는 전화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고 해서 할머니분은 고추를 널어놓고 또 어떤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시멘트를 부어놓고 네. 다 젖었다, 물이 들어갔다, 이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부터 해서 이제 약주를 조금 하시고 또 아이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원인을 들으려고 전화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쵸. 속상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러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걸 계속 겪으면서 느끼는 점은 국민분들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네. 아이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고 하시면서 그때 느끼는 거는 기상청이 물론 그런 거를 예측을 잘 하는 업무도 있지만 네. 천재지변에 대해서 하소연할 곳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를 또 한편으로 들어드릴 수 있는 곳도 저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되게 놀란 게 예보관님, 김성무 예보관님이 공감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하기 너무 좋은 예보관님. 네. IQ는 낮지만 EQ가 조금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뭔가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이제 첫 발을 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네. 차근차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게 비유를 좀 많이 해서 기상이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을 조금 쉽게 다가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편집해서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옛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예보관님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옛설! 옛설!